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들고요. 거기에 간단한 테스트 샘플들 돌려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발 환경에서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 그리고 또 앞으로 쭉 이번에 과정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언어는 바로 파이썬입니다. 혹시나 이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파이썬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네, 제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파이썬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어도 되는데 네, 그 편이 훨씬 이야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썬 가상환경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개발 도구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의 API 키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애저 어카운트, 애저 계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모두가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때그때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네,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파이썬이란 이 언어는 워낙 유명하죠. 네, 기도 반 로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언어인데요. 원래는 그렇게 큰 창대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이 너무 커지면서 지금은 뭐 거의 항상 랭귀지 탑 3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런 강력한 언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이썬과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강력한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찾아보면 이미 다 파이썬 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파이썬 잘 사용하면 뭐 기본적인 것들도 개발할 수 있지만 뭐 데이터 처리, 다음에 또 머신러닝, 그리고 또 컴퓨터 비전, 웹페이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한 부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도 보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2점대 그리고 3점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사용할 때 3점대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3.9점대를 사용을 하는 걸 일단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너무 빠른 패키지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또 예전에 잘 사용하던 것들하고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기준을 3.9를 기준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 네, 요렇게 python.org 그리고 다운로드라고 들어가 보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냥 누르면 항상 최신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는 다운받을 수 있는 네, 안정되어 있는 버전 네, 3.9 버전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볼 텐데 자, 그냥 이렇게 다운받으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되면 여러분들이 설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여기 윈도우즈 뒤에 다운로드 뒤에다가 각자 사용하고 있는 OS를 이렇게 치면 해당되는 OS의 버전들만 먼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길게 펼쳐진 거 있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설치하기에 수월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3.9 버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네, 있을 거예요. 3.9.16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도 10 그리고 10, 19 여기 있네요. 3.9.13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즘에는 대부분 OS가 64비트 버전이죠. 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런 것들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한번 눌러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설치할 때 뭐 add to pass 이런 옵션들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어디에 쓰든지 접근이 가능한 네, 그런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설치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네,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설치가 되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설치가 끝나죠. 설치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파이썬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파이썬 다음으로 이 파이썬 가상 환경도 있는데 요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 도구로 사용할 게 바로 여기서 보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물론 이제 메모장 이런 거 이용해서 개발도 가능한데 네, 지금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워낙 대세이고요. 그리고 또 개발하다 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도움말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발 도구, 그게 지금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맥과 리눅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발 도구가 바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찾아보시면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OS를 이렇게 감지를 해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이렇게 나오는데 맥 OS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맥 OS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눌러 보시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잠시 기다리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열기 눌러 보시면은 네, 바로 설치가 진행될 겁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동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스의 추가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패스의 추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패스의 추가 이런 기능들 쓰고 나면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든가 아니면 리부팅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누르면 네,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 끝에 실행 파일이 코드라고 돼 있죠. 네, 이제 방금 확 지나갔는데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명령어로 부를 때는 그냥 코드라고만 부르면 바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개발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세팅이 됐어요. 그렇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일단은 잘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사용하려면 오픈 AI의 API 키가 필요합니다. 이 API 키는 어디에서 찾느냐? 자, 다시 여기 오픈 AI 웹사이트로 왔고요. 저는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는 API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잠금 표시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API 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API 키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 사용할 때는 과금이 돼요. 네, 비용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세팅에 가보시면 여기 빌링이라고 있죠. 네, 지금 pay as you go라고 되어 있는데 너가 간 만큼 비용을 낸다 이 뜻입니다. 약간 콩글리시 같긴 한데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pay as you go. 자, 그 다음에 payment method라고 되어 있는데 지불 방법이죠. 저는 이제 지불 방법으로 비자 카드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거 실습하기 위해서는 비자, 마스터 이런 아니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 주셔야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지금 저하고 같이 요 과정 따라할 정도면 정말 몇십 원, 몇백 원 많이 나와봐야 뭐 몇천 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대신 키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키가 노출돼서 다른 사람이 써버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조심해서 쓰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네, 빌링 메소드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할 때 리미트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 리미트에 걸리면 또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나도 모르게 많이 결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set a monthly budget, 네, 월간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 요 이상은 안 쓰게끔 막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0 정도를 일단은 잡아 놨어요. 자, 그 다음에 $120에 가까이 가면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set an email notification threshold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기준점에 $96에 도달하면 나한테 이거 비용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게끔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갑자기 메일이 오면 아, 내가 좀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장치들을 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PI 키, 여기에서 새로운 API 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create new secret key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secret 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개발용으로 만드니까 테스트 dev라는 이름으로 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create secret key 누르면 바로 이렇게 키 값이 나와요. 근데 이 키는 만들 때 딱 한 번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네 하고 닫아버리면 이 키를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잘 복사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딘가 꼭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done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키가 생겼어요. 이 키의 이름은 테스트 dev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2023년 11월 11일, 네, 지금 제가 강좌를 찍고 있는 이 시간에 일단은 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일단은 이제 API 키를 생성하는 것까지 됐어요. 예, 잊지 말아야 될 건 API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불 방법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애저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건 뭐 따로 설명을 해드리기가 이제 요것만 해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애저를 사용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돼 있으니까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 탐색기를 열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네, 아무래도 명령창에서 뭔가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안 편할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그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창을 불러내기 위해서 여기 시작 메뉴 가시면 네, 여기서 cmd 이렇게 치면 이게 커맨드죠.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네, 가장 기본적인 명령들 뭐 cd 하면 change 디렉토리 해서 다른 디렉토리로 갈 때 쓰는 명령이죠. 그리고 dir 하면 바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문서 폴더에서 작업을 할 텐데요. 문서 폴더의 이름이 document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documents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큐멘트 폴더로 이동이 된 게 보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가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cd하고 네, 도큐까지만 치고 탭키 누르면 네, 자, 비슷한 폴더가 있나 봐요. 네, 탭키를 치면 네, 해당되는 폴더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cd 도큐 라고 치면 나머지 부분이 자동으로 완성되죠. 그래서 폴더 이름이 길거나 할 때 탭키를 한 번씩 쳐보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작업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텐데요.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이 make 디렉토리죠. 그래서 테스트 샘플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r 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 샘플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긴 게 보이죠. 자, 테스트 샘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테스트 샘플 디렉토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뭔가 내용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클리어 명령으로 cls라는 명령을 치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울 때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파일의 이름이 그냥 코드였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라고 치면은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작업할 이 테스트 언더바 샘플이라고 하는 이쪽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띄워줘 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현재 위치라는 뜻이 되고요. 점점 하면 한 단계 상위 디렉토리, 다시 말해서 테스트 샘플의 상위니까 도큐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디렉토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하고 점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코드하고 점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바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릴리즈 노트 1.84.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기능들 나왔다 이런 거 가끔씩 보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왼쪽이 익스플로러, 파일이나 디렉토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치,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검색할 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스 컨트롤 할 수 있는 소스 컨트롤 쪽, 이쪽이 바로 Git, GitHub 이런 쪽하고 연동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실행시킬 때 쓰는 건데요. 누가 봐도 run and debug라고 되어 있고요. debug가 벌레를 잡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벌레까지 이렇게 예쁘게 아이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요거 살짝 마우스를 대보면 extension이라고 되어 있죠. extension이라고 하면 확장기, 확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저는 파이썬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삭제를 해 버리겠습니다. 다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요게 뭐냐 하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건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잘 만들어진 에디터 정도의 껍데기라고 보시면 여기에다가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익스텐션이 들어오면 바로 파이썬 개발 도구가 되는 거예요. C나 C++ 익스텐션이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C나 C++를 바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PHP, Node.js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하나의 잘 만들어진 도구라면 거기에 익스텐션이 들어올 때마다 끝없이 발전하고 확장되는 그런 개발 도구다. 그런 면에서 사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그것도 무료이고, 그리고 맥, 윈도우즈, 리눅스까지 다 지원되는 도구가 바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여기 파일을 다루는 익스플로러 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new 파일, new 폴더, 그리고 새로 고침. 자, 그리고 요건 접힌 내용들을 펼치느냐 오므리느냐 이걸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새로운 파일 만들기 있죠. new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new 파일 이렇게 눌러보면 새로운 파일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의 이름을 일단은
first samp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확장자를 py를 붙이는데 제가 p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앞에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아이콘을 보는데 제가 p 하고 y자를 입력하는 순간 이 파이썬 아이콘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파일의 확장자를 가지고 이 파일의 성격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이썬 파일을 추가하자마자 네, 밑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Do you want to installation recommended Python extensi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여기 없는데 설치를 추천할 건데 설치할 거니? 너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여기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네, 바로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익스텐션이 지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설치가 됐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여기에서 바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천리길도 그쵸, 헬로 월드부터니까 여기에서 프린트라고 해서 네, 헬로 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익스텐션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익스텐션의 기능 중에 보면 인텔리센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인텔리센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네, 프린트문 이렇게 네, 프린트문을 이렇게 쓰다 보면 네, 이렇게 도움말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또 페이지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면 평상시 사람들은 딱 자기가 쓰는 방식으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더 많은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ello world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간단한 파이썬 코드가 완성됐죠. 자, 그럼 이 파이썬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보면 네, run and debug가 있죠. 그리고 run and debug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 파이썬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이썬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 환경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고 나면 바로 이렇게 터미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터미널에서 지금 이제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개발자들은 가급적이면 마우스에 손을 안 대는 게 또 뛰어난 개발자의 능력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매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네, 여러분들의 키보드에 있는 F5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 네, 바로 이렇게 쉽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행은 그냥 제가 F5번 키를 이용을 해서 네, 빠르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환경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카피했던 그 키 있죠? 네, 키를 먼저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네, 요거는 네, 날아가 버리면 또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키 값은 네,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요 키 값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네, 오픈 AI 언더바 API 언더바 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키 값을 먼저 저장을 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소스 코드 상에 API 키가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일단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 AI의 API 키를 먼저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파이썬이라는 이 언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자체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거 기능을 약간 확장시켜 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자, 제가 보통 이럴 때 가장 예로 많이 드는 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리퀘스트. 얘는 뭘 하느냐면 인터넷상으로 무언가를 요청하고 응답받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안에는 복잡한 웹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누군가가 이미 다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레이어에서 어떻게 패킷을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쟤만 이용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사용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패키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import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request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외부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가 실행을 시켜 볼 텐데요. 자,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특정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request.get 하고요. 특정 홈페이지의 URL이나 IP 넘버를 주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http에 naver.com 이렇게 해보면 네이버 홈페이지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이거 바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면 아무 내용이 없죠. 왜냐하면 요청만 하고 그 요청을 출력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요청한 결과를 response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잡아 놓고요. 요걸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 뭐 여전히 아직까지 출력하는 코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오류는 없는 것 같고, 다음에 print response 라고 해서 이번에 출력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출력 결과가 리스폰스가 20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웹 통신에서 200번 이렇게 나오면 통신이 잘 됐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이런 숫자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왜 홈페이지 같은 데 검색하다가 400번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뭔가 없던 거죠. 홈페이지가 없거나 URL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404 not found, 400 not find 이런 식으로 아마 메시지를 보셨을 거예요. 500번 이렇게 나오면 그쪽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지고 온 이 받아온 답변 중에서 텍스트만 뽑아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response.text라고 하고요. 가지고 온 이 내용을 직접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print text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번엔 뭔가 어마어마하게 뭔가 많은 게 나오죠.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뭐냐면 바로 네이버 홈페이지에 있는 HTML을 벌써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네이버 홈페이지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오는데 몇 줄 들었습니까? 단 4줄 만에 네이버 홈페이지를 다 가지고 오는 코드를 다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들이 여기에는 이 리퀘스트 안에 이미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AI 쪽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때도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또 빠르고 정확하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오픈 AI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